자, 먼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2 연출을 맡으신 우리 양정우 PD님부터 출연진 전원 모두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알쓸신잡 2 연출을 맡은 양정우 PD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동 연출을 맡고 있는 나영석 PD입니다. 네. 예, 저는 센터 유시민입니다. 센터 주인공이란 얘기죠. 네, 황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 여행에서 건축 얘기를 많이 하는 유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쓸신잡 최초의 30대 막내 과학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젊은 피. 네, 연예계 대표 지식인 유열입니다. 네, 지식인. 요즘에 책 끊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 일단 우리 연출을 맡으신 양정우 PD님께 먼저 알쓸신잡 2의 기획 의도와 어떤 점을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좀 취지 좀 여쭤볼게요. 네. 알쓸신잡은 거창한 기획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대표 지식인 분들을 모시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여행을 통해서 지식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시즌 2를 맞아서 국내에 아직 원때 못했던 부분들, 소도시들을 많이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에서도 우리가 시청을 하면서 다양하게 느꼈던 부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복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번 또 알쓸신잡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또 이유가 궁금해요. 네, 우리 뉴페이스 우리 장동성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네. 사실 좀 어리버리해서 제가 이 방송의 임팩트에 대해서 모르고 승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교육한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물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게 됐고 이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네,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이번?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고 그 중에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하고 나서 여기 옆에 유현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제가 독일에서도 방송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몇 번 방송 출연을 해봤지만 이 방송만큼은 메시와 호나우도가 축구공을 잡고 뛰고 있는데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투머치 토커님. 거짓말.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동감하는 게 진짜 메시가 잠깐 너도 차봐 이렇게 놔주지 않는 이상 감히 이렇게 공을 뺏기가 어려운 방송이라 그래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드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현준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프로가 워낙 인기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나온다는 걸 익히 알고 있었고요. 네, 저는 원래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뭔가 저한테 영감되는 얘기도 많이 주실 것 같고 지적으로 좀 자극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또 지식을 답변 바꿔서 많이 배우고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네, 좀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센터를 맡으신 우리 유시민 작가님, 네, 이번 2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특별히 모습을 보여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저희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다니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냥 방송 아니고 우리끼리 놀러 다닌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하게 될 거 그런 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이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황교익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방송한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프로그램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자 그럴 때 조금 긴장했거든요. 내 24시간 카메라가 옆에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작진이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놉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지역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냥 주변에 수다 떨면서 노는 게 놀면서 방송 출연하고 돈도 받고 아이고. 좀 괜찮습니다. 세상 행복하네요.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감사 표시를. 우리 유희열 씨는 어떠세요? 또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책도 끊고. 예. 사실 뭐 다른 프로그램 진행할 때랑 이 알쓸 시작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각 전문 영역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배우는 입장은 제가 제일 배우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정도. 예, 너무 힘들어요. 네, 뭐 그래도 잘 뭐 이렇게 묻어나시던데요, 뭐. 네, 우리 장동석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여기 지금 알쓸 신잡 녹화장이 아니에요. 예, 오해는 마시고. 네. 아니,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전 너무 놀란 게 아시는 지식이 너무 많으시고 방송에서 뵀을 때는 이렇게 질문만 하고 배우는 자세셨는데 사실은 유희열 선생님께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선생님이 됐네요. 많이 가르쳐 주셨나 네, 봐요. 아니, 정말 지식인 맞으십니다. 그럼요. 네, 훈훈하네요. 우리 나영석 PD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세요? 함께 하시면서 워낙 또 다른 작품들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바쁘실 텐데. 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옛날부터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이 알쓸 신잡만큼은 유독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뭐 지식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고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편하게 보면 이 프로그램은 좀 전에 한교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일종의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 할아버지들도 여행을 하고 젊은 친구들도 여행을 하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같이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전부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같이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셨습니다. 새 멤버 섭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고정 멤버들 분께는 첫 녹화를 마치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네. 섭외 과정에 대해서는 양정호 PD가 대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신 두 분 선생님들은 사실 시즌 1 때부터 굉장히 관심 갖고 뵀던 분들인데요. 일단은 시즌 1을 진행하면서 건축이나 도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분야의 전문가분이 없으셔서 좀 이야기가 깊어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서 유현주 선생님을 모시게 됐고, 그리고 장동선 박사님은 사실 저희가 시즌 1 때는 독일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으로 이런 대중과 소통하는 일을 독일에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셨다가 이번에 마침 투를 시작할 때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부족한 점들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멤버분들께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리 황교익 선생님부터 첫 촬영을 마친 소감 어떠신지요? 안동 다녀오셨잖아요. 두 분이 워낙 재미있게 노셔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졌어요. 새로운 두 분이요? 네, 첫 촬영 때부터 뭐 이렇게 막격이 없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장동선 박사는 그러니까 이 알쓸 신잡 이전부터 제가 책을 한번 봤었거든요. 뇌 속에 다른 뇌가 있다. 굉장히 재미난 책이에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써놓고 이랬었어요. 나온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반가워서 굉장히 제가
연예인 보는 것처럼. 흥미롭게 보는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유현준 박사는 텔레비전에서 제가 가끔씩 봤었어요. 책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텔레비전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그 설명을 그 인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건축 볼 때 항상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풀어주시겠다 싶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같이 녹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건축 건물 보는 그런 눈이 확 달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유현준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듣다 보면 시각이 확 열릴 겁니다.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소감이 비슷한데요. 저는 이 두 분은 사실 제작진에서 섭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뒷조사를 좀 하고 네, 내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동선 박사는 되게 좋았어요. 함께 있어서 투머치 토크셔서 제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서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다니면서 그 점이 좀 좋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보기보다는 훨씬 행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팀의 활기를 많이 공급해주는 그런 에너지원 같습니다. 유현진 교수님은 우리가 되게 건축물을 보면 미학적으로만 접근을 하죠. 이게 역학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근데 같이 다니면서 듣고 알고 나면 괜히 상식적인 건데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 뭐 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아주 상식적인 다만 우리가 생각 못 해봤던 그런 건축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해주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건축을 보는 나름의 시각이 생긴다고 그럴까. 제가 그 말씀 드렸더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도다 그렇게 논평을 하시던데 아주 배우는 즐거움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전에는 황교익 쌤이 뭐 절집에 대해서도 한 말씀 논평하시고 했는데 유 교수가 합류하고부터 건축에 대한 멘트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참 많이 다니면서 배웠어요. 네. 아마 TV를 보시게 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유희열 씨는 어떠세요? 뭐 센터 유시민 작가님이시지만 그래도 중심을 좀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시즌 1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요? 많이 다른 게 일단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환기가 좀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라는 게 참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면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오면은 저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두 분이 들어오시면서 전혀 다른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안동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멋진 고택과 또 그런 음식과 그런 공간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쓸신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애써서 시간 내서 찾아가야 할 곳인데 이렇게 보통 여행 프로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공간에 얽혀있는 뭐 시간의 두께라든지 또 숨겨져 있었던 뭐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네 분의 최고의 가이드북 4권을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너무 알아듣기 쉬운 쏙쏙 귀에 정말 박히는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황교익 선생님께서는 10년 여행 다닌 것처럼 편안했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박사님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지난 시즌에는 이제 다 같이 친해져야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그 두 분 박사님이 이미 여러 번 함께 여행을 다니셨고 또 알쓸신잡 시즌 1 이후에 유시민 선생님이랑 황교익 선생님은 너무 친해지셔서 같이 낚시도 다니실 정도로 이렇게 친해지셨다고 하는데
이미 친해져 계신 상황에서 새롭게 투입된 사람은 약간의 소외감이나 좀 끼어들기 좀 어렵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 또 두 분 그 기존에 계시던 박사님들 알쓸신잡 지난 시즌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시면서 약간 가지고 계셨던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으셨을 텐데 실제 만나보니까 두 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또 PD님들께 질문이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여성 박사님의 부재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아쉬움을 표현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지적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즌 1 박사님들이 그대로 나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박사님을 섭외하려고 하셨다면 그런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여성 박사님도 좀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혹시 고려를 아예 안 하셨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뭐 섭외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뭐 못하게 되셨다든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번 시즌에도 또 여성 박사님이 출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새로 우리 들어오신 유현중 교수님. 네, 저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워낙 친하시고 저희는 뒤에 후속으로 들어온 사람이라서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으시고 저희를 잘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편안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여행을 다니기 전까지는 이렇게 남자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들끼리 다니는데 이렇게 재밌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가 저녁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데 한 6시간 떠들거든요. 근데 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들을 되게 재미나게 잘하셔서 뭐 그런 거 느낄 겨를이 없었고요. 특히 이 장동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성이 좋으셔가지고 오자마자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요. 그래서 거의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것보다 더 많이 칭찬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며칠 동안.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요즘에는 항상 저도 이렇게 네이버로 제 이름을 찾아보고 그러는 적이 있는데 보면은 꼭 연관 검색어 장동석이 뜨거든요. 그래서 거의 형제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중에도 연락도 드리게 되고 약간 저 혼자 왔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둘이 같이 온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동석 박사님은 어떠세요? 소외감 같은 거? 그런 건 없고요. 예.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생각 없이 승낙을 하고 나서 이 방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식계 호나우두와 메시 막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또 특히 제가 워낙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런 지식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따뜻하고 너그럽게 말할 기회도 많이 주시고 특히 저보다 지식이 많으신데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할 때 정재승 교수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고민하고 교수님께서 너무 재밌고 완벽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했더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의 모습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박사과정 시작하기 전 학생 때부터 정재승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해 왔습니다. 같은 분야의 학자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과학자로서 드물게 과학 소통,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과학자가 된다면 정말 저런 그 모습을 받아들여서 롤 모델처럼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많이 존경하던 분이셨죠. 그래서 격려해 주신 거가 되게 감사했고 또 많이 잘 해주셔서 워낙 또 곰돌이 캐릭터로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귀염귀염해서. 저는 캐릭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왜 곰돌이 푸 티거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네. 아니 그리고 시즌 1에 함께 하셨던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나 황경 선생님에 대한 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이미지랑 실제 만났을 때의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완전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제가 황경 선생님은 제가 겉으로 봤었던 것처럼 푸근하고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그거는
뭐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유시민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막 썰전에서 봤을 때 그런 예리하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네. 같이 여행을 다닐 기회가 시간이 많았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되게 진짜 정말 제가 친한 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해주시고 옆에서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같이 다니면은.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첫 번째 안동 촬영할 때 처음으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이랑 차를 타고서 거의 같이 계속 이동을 했는데 어색함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신 분이구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 겪어봐야 아는 거죠. 예, 어떠세요, 박사님? 저는 정말 놀랍고 감명받았던 게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지식을 정말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찾아보면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 쏟아져 나온 지식들이 정말로 나오세요. 1661년에 뭐 정말 인조께서 효종께서 이 이야기가 정말 10시간 동안 그대로 리얼 지식의 깊이로 나오시는데 정말 저희 시대에 보기 드문 정말 진정한 지식의 깊이를 지니고 계신 거에 전 너무 감동받아서 와 정말 독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또 다른 롤 모델이 생기셨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있고 사실 이걸 과연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음식들 방송 보시면 나와요. 있었는데 그러한 새로운 맛의 세계에 입문을 시켜주고 계셔서 저의 새로움에 대한 도파민 세포가 활성화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너무 잘 채워주고 계셔서 새로운 맛의 세계에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브라더 이렇게 대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이 다르고 나이대가 정말 다른데 저는 이제 갓 전문 축구 선수 데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계속 말하지만 호나우두, 메시, 마라도나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잘 배우고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잘 대해주셔서. 네, 아유 정말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내시는 것 같아요. 저 또 말 너무 많이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오늘 그나마 덜 하시는 걸로 알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궁금해하셨던 게 아무래도 이제 여성 전문가의 출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제작진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의무감과 명령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 섭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알쓸신잡 하시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걸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바로 이렇게 섭외가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저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적인 다들 각자의 일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인데 거기 선뜻 오케이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새 박사님들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 그 이전에는 수많은 실패한 섭외가 사실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 그런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근데 다만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박사님을 섭외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희 제작진에게 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아직 섭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즌이든 그 어떤 순간에든 언제든 문은 열려 있고 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많이 이 혹시 제작 발표를 보고 계신 많은 여성 전문가님들께서 잘 좀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번 섭외 전화는 꼭 좀 이렇게 공개 섭외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조금 궁금증을 느끼셨을 분들께 좀 해결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스포츠경연입니다.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서도 다뤘더라고요. 알쓸신잡은 꼰대 방송인가? 시즌1 방송 당시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시청자들이 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시즌2는 어떤 점을 보완해서 보여줄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제대로 잘 못 들었거든요. 알쓸 신잡? 꼰대 방송으로 보는 시청자들의 지적. 꼰대 방송. 네. 아, 부분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고맙습니다. 생각하는지. 네, 그 뜨거운 사이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예, 알쓸 신잡의 꼰대 방송에 대해서. 아, 네. 뭐 조금 사람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중년의 남성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가끔 뭐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의 주제들이 어디로 번져나갈지 저희도 모르다 보니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의 책임은 다 유시민 쌤, 한규익 쌤이 지고 있는 거지 뭐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장동선 박사님 같은 젊은 피가 네. 왔는데 아마 시즌 2는 조금 또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계속 만지작거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늘 정의가 중요한데 꼰대란 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나이든 아저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인간의 뇌는 보이는 것이 있고 실제 모습이 있는데 네. 물론 보이는 것은 방송을 통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까이에서 뵌 모습으로는 네.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절대 꼰대의 모습이 없으십니다. 그 반대로 늘 배우려는 모습, 들어주시는 모습 이런 게 있어서 나영석 PD님께서 편집하실 때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외에 저희 모습을 잘 들어주시는 거를 또 이번에 잘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곁에서 느끼기에는 정의상의 꼰대 모습은 없다. 알겠습니다. 아니 알쓸 신잡 2의 새로운 녹화장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조만간 뜨거운 사이다와 연합해서 뭔가 콜라보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또 듭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예,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 대박 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유희열 씨가 여기에 사실 소개에는 수다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음악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모를 물론 이제 듣는 입장이시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음악적으로 본인이 아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으신 욕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사실 시즌 1 때도 좀 보여주셨으니까 그런 면모를 좀 더 보여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작진 분들께 하는 건데 그 시즌 1 끝날 때쯤에 제일 많았던 시청자 욕구 중에 하나가 수다의 무편집본 달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된 거 보면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10시간 수다 떠는 거 진짜 풀로 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청률이 뭐 몇 퍼센트 되면은 뭐 이런 걸 뭐 고려해 법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거는 만약 대답 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유시민 작가님 방금 자기소개 하실 때 센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박사님들이 좀 아이돌적인 측면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귀여움 담당, 비주얼 담당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기자님도 질문하면서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라고 조건부를 붙이셨거든요. 예. 제가 뭐 음악을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음악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뭐 각 지역마다 무슨 뭐 음악에 얽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뭐 일부러 제가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 맡고 있는 게 이야기를 주로 듣는 역할입니다. 네. 이제 내부는 이야기를 던져 주시는 역할인 거고 네. 저는 브라운관에서 이제 화면 밖에서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는 저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야기 듣느라고 일단 시간이 다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음악 이야기를 실컷 해도 제작진들이 다 편집합니다.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지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작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특히 나영석 PD가 저를 향한 중년 남자의 질투 너무 보기 싫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지적인 거를 못 참아 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질투를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웃으시는 걸 보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일단 많은 분들이 알쓸 신잡 1 끝날 때 무편집본을 보여달라라고 예,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특정인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저 장 박사님께서 우리 유시민 선생님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줄줄줄줄 어떤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시민쌤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66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왕이 즉위하셔서 13년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찾아보면 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2년씩 앞이고 뒤고 알고 보니까 13년 아니고 11년이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희도 편집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저희는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예, 아무리 쓸데없는 거라도 그래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어쨌든 방송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나가면 유시민 작가님 이미지에도 또 예.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십사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님 땀이 좀 많이 흐르시는 거 마른 기침을 하시고요. 예,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아이돌처럼 네. 그거는 제가 차라리 제가 제작진이 설명하는 걸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걸 사실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색한 모습을. 네, 네네. 설명해 주시죠, 네, 피디님께서. 네, 우리 시민쌤은 역시 센터시고 네. 또 우리 한규익 쌤은 센터의 낚시 파트너 역할을 맡고 계시고요. 낚시 파트너. 예. 그리고 우리 유 교수님은 침착 담당이세요. 오. 네, 늘 침착하시고 어느 경우에도 흥분하시는 일이 없고 마지막에 계신 우리 장 박사님은 오바 담당이시고.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뭔가 모르게. 예.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일간스포츠 이미양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인문학적 지식, 아까 좀 틀린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지식이 되게 풍부하시잖아요. 요즘에 정보가 굉장히 넘치는 시대인데 그중에서 정확한 정보를 구별해내는 비결이나 또 직접 호기심은 어떻게 또 충족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 인문학적 교양이 좀 부족하다는 뭐 사회적인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그거를 인문학을 목말라하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또 좋겠고, 그리고 유시민에게 알쓸 신잡은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냥 여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골라내고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안동을 놀러 가면 안동에 뭐 있지? 이렇게 찾으면 이제 하회마을도 나오고 그쵸. 안동댐도 나오고 뭐 도산서원도 나오고 화자석밥도 나오고 강고등어 얘기도 나오고 안동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죠. 그러면 가기 전에 그걸 검색을 또 해봐서 이리저리 살펴보다 보면 안동이 이런 곳이고 여기 가면 여기를 들러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럼 가서 진짜로 조사해본 거하고 똑같은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하다 보면 새로 아는 것도 생기고 또 현장도 보게 되고 어떤 감정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행은 제 생각에는 뭐 여행도 그렇고 우리 알쓸 신잡은 여행하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나를 알고 싶어서 여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발견하려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든 밖에 나가서 하든 되게
우리가 가서 여행을 가서 보게 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거든요. 건축물이든 미술 작품이든 뭐든지 간에 다 딴 사람들이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어서 거기 얽힌 이야기와 그 역사와 그 현장과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라는 걸 보면서 앞으로 나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소망도 좀 생기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 다 여행이나 혹은 인문학 공부의 쓸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에게 알쓸신잡은 그냥 나를 찾는 많은 노력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 스타 금빛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PD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첫 여행지가 안동이잖아요. 근데 안동이 사실 역사도 깊고 좀 하회마을도 있고 좀 건축물에 관해서 좀 얘기 좀 살펴볼 게 많은데 사실 그럼 좀 또 새로 오신 저 유현준 건축가님도 이제 건축을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고려한 첫 여행지 선택이었는지 좀 첫 여행지로 안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좀 장동선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맨 처음에 좀 말씀을 하시기를 유희열 씨에게 좀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시즌 1 때 유희열 씨가 좀 말이 나온 게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배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피디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좀 젊은 피가 좀 수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밝은, 좀 활기찬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하는데 좀 피디님께서 보시는 알쓸신잡 2만의 좀 특별한 분위기라든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싶은 관전 포인트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안동을 첫 촬영지로 선택한 이유는요. 그 안동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문화의 본고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좋았어서 사실 시즌 1 때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게 되고 그래서 제일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가 선생님이랑 과학자 선생님께서 좀 돋보일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물이 뭐 병산서원, 도산서원, 부석사가 있고 그리고 성리학 이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뇌과학자 선생님께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첫 촬영지를 안동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그 티저에도 나갔는데 그 제가 PD로서 느낀 거는 좀 장르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지난 시즌이 조금 역사 이야기나 뭐 좀 문학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차분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좀 오바 담당하신 장동선 박사님이나 그리고 또 그 차분함과 또 미술, 미학, 뭐 세계사 쪽으로도 밝으신 저 유현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좀 더 젊고 밝은 분위기 그리고 좀 이야기도 좀 좀 현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장동선 박사님께 질문 주셨거든요. 뭘 배우신 거예요? 정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과학적 질문 자세 정말 좋습니다. 그 유희열 선생님과 제가 공통의 관심사가 사실 제가 과학자가 되기 전에 원래 꿈은 음악, 그러니까 작곡이나 지휘를 하는 게 꿈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작곡이나 지휘 같은 음악은 천재만 할 수 있는 정말 타고나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과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중간중간 음악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면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방송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은 음악가가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막 정말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음악과
이로 인해서 미래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정말 알쓸 신잡에서만 볼 수 있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유희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서 시작해서 진짜 많이 배웠고요. 이런 팩트 체크 기자님들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네, 유희열 씨 그냥 담담하게 듣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예, 오늘 선생님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유희열 선생님으로.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받아볼까요? 질문 기자님 계신가요? 네,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관전 포인트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되게 좀 자신만만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또 여행을 다녀오시고 또 갈 예정이시니까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어떤 점을 좀 보시고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신가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 예. 이번엔 제가 꽤 맛 담당을 전투에서는 그 시즌 1에서 시작되었던 그 음식 배틀은 시즌 2에도 계속된다. 야, 정말 관전 포인트죠, 이게. 야. 그 어차피 영역은 무너진 것 같고요. 제가 유시민 작가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제가 빼앗아 보려고 그럽니다. 맛있는 음식 잘 이렇게 선정 부탁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를 저도 녹화를 할 때 보통 이제 녹화를 하면은 방송이니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잘 떨어졌다. 뭐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께 대한민국의 지방 소도시 뭐 안동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나왔었던 그런 장소들이 다 새로운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갖게 되는 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통영 시즌 1에서 갔었던 그 수많은 도시들이 저희들이 뭐 포털에서 찾아보거나 무슨 지자체에서 나왔던 여행 책자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또 저희들의 수다 속에서 그게 하나씩 조금 더 색깔을 더 갖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가는 도시들에게도 알쓸신잡이 지나쳐 갔을 때 앞으로 그 도시를 찾아가는 분들께 전혀 새로운 이야기것들이 담겨져 있는 정말 알쓸신잡만의 가이드북 이 네 분의 박사님들의 이야기로 또 시선으로 지켜본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주인공이라기보다도 그 소도시가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가느냐가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좀 즐겁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내가 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또 좀 시청 관전 포인트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막. 네. 저도 이 프로를 하면서 제일 제가 재밌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똑같은 도시를 가는데 전혀 다른 데를 보고 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가면은 저희는 건축가들은 당연히 부석사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부석사에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란 거. 이제 안동도 가면 당연히 병산서원 이런 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저하고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자기랑 다른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생각을 섞으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이 프로가 제일 감동적인 거는 하루를 여행을 하는데 다 다른 걸 보고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그 다른 것들을 갖고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게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항상 보면. 네, 박사님도 하실 말씀 있나요? 제 컨셉 너무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다 한마디씩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보통 뇌과학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하면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의 삶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걸 알쓸신잡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잖아요. 뇌에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다른 분들도 좀 더 많이 우리나라를 새로 발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말랑말랑하고 창의적인 뇌를 만들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홍보대사급이에요, 거의. 예. 아니, 그러면 지금도 뭐 각 여행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풀어내고 계시지만 그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혹시 있으세요? 우리 5분도? 네. 지금까지 다녀왔던 곳 외에도? 저는 시즌 1 때부터 계속 꿈꿔왔던 게 여기 박사님들이랑 오스만 투르크를 꼭 하도 유시민 선생님이 오스만 투르크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 없어요. 터키인가요? 터키. 유시민 선생님이랑 꼭 터키를 가보고 싶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가야 할 도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에도 이 뭐 일단 부산도 못 갔고요. 큰 도시들도 못 갔고요. 예, 근데 하여간 최종적인 꿈은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나영석 PD에게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열에게 이 프로그램은 동물농장처럼 좀 만들어줘라.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박사님들과 오스만 투르크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아, 야,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계시네요. 네, 우리 박사님도 한 말씀. 네, 저도 그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데가 일단 뭐 해외 말씀하셨으니까 로마도 가보고 싶은데요. 근데 제일 못 갈 것 같은 도시를 가보고 싶어요. 평양 같은 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데 못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면은 뭔가 다른 걸 저희들이 시각으로 가면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역시 형제처럼 생각이 통합니다. 오, 정말? 그러니까 저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북한에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쪽 식구가 전부 다 북한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분들의 역사나 사셨던 곳을 정말 알고 싶은데 갈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만약 가능해진다면 함경도 어머님의 고향 뭐 이런 곳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게 된다면 뭐 맛집 뭐 어마어마하죠. 또 냉면부터 해가지고 딱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 가지 못하는 북한인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개마고원이거든요. 그 길주에서부터 저 위로 그 삼수갑산 그 유배지 유명한데 그쪽으로 나와 있는 해산선이라는 그 기차가 있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올라서 개마고원을 이렇게 트레킹해서 내려오면서 그게 감자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감자탕도 먹고 밑에 내려오서 원래 거기는 그 함흥냉면을 녹마국수라 그래요. 그 감자가 질이 달라서 우리가 내는 그 함흥냉면의 면발이 아니라고 그쪽 출신들은 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먹고 북한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개마고원을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나 흥미롭네요. 정말 얘기만 듣는데도. 저는 시즌 1에서 간 도시 중에 그 전에 안 가봤던 곳이 하나도 없었고요. 시즌 2에 지금까지 촬영 마친 곳 중에도 처음 가보는 곳은 없었고. 그러셨구나. 남은 공간들도 제가 모르는 안 가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이 다녔더라고요. 동네를. 근데 이제 저도 북한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열린다면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연백평야의 옛날 군복무 때 군사 지도를 봤는데 황해도 쪽에 서류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내수면 생태 조사를 한번 그것도 하고 싶고요. 내수면 어종 생태 조사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미 촬영 마치고 온 곳 중에 강진이 들어있어요. 전남 강진이요. 강진에 가서 고산 윤선도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이런 분 유배지를 다 보고 왔는데 고산 윤선도 선생이 유배간 기록을 다 조사해 보니까 남쪽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요. 북쪽에 삼수라는 곳에 귀향을 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북청, 삼수 이런 데요. 그래서 과연 고산 윤선도 선생의 흔적이 거기 남아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강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군인데
북쪽에서도 삼수, 갑산 그쪽이 제일 위쪽에 있는 데예요. 완전 조선시대의 가장 변방. 거기 한번 가봤으면, 예, 그렇게 되면 만약 알쓸신잡 북한편을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거국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멤버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건데 아무래도 이 기존 멤버들 틈에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예능인들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방송이 익숙치 않은 두 분께서 이렇게 말 끼어드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예. 그거는 제가 그냥 대신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네네네. 어색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곤할 정도로 끼어듭니다. 약간 자제시켜야 될 정도고요. 어머나. 그리고 시즌 1에 비해서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팀워크가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즌 2 멤버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저희가 쓸데없는 톡을 너무 많이 보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계속 뭘 보내요. 특히 지금 유시민 선생님이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셔가지고요. 어이구야. 시즌 1 때는 폴더폰을 쓰셨는데 시즌 2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안 띄고 계시고요. 이거 헤어나기 힘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이모티콘을 매 문장마다 꼭 달아서 보내주시는데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아이고 살짝 예 3개 보낼 때 1개 정도 물을 좀 드신다고. 예. 어쨌든 단톡방의 활성화와 이 시즌 2의 팀워크 시청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혹시 계실까요? 네, 가운데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TV리포트 박규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또 박사님들이 해외 욕심을 좀 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작진도 해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과연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 길게 보고 있고요. 한 번쯤은 해외편을 만들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편과 달리 또 다른 수준의 어떤 준비와 여러 가지 오랜 준비 기간과 자원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지라 아직은 고민 단계에 있지만 그게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이란 말씀은 드리고 싶고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이긴 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2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출연진 여러분들과 제작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저희 감사 인사 전하는 걸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씩 할까요? 네. 아니 인사드리려고 일어나는. 인사드리려고. 네. 같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자 알쓸신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2는 내일이죠. 10월 27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